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생대 페른기 말기에 나타난 페른기 대멸종으로 인해서 고생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이 나타나는 중생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지배파충류의 등장과 네 번째 대멸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른기가 두 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으로 다이아스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이척기라고도 불리게 되었듯이, 트라이아스기도 지층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트라이아스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삼척기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아스기의 특징은 그동안 페른기에 육상에서 주요한 사지동물들이 단국류였다면, 이 페른기 말 페른기 대멸종을 겪고 나서 중생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국류가 육상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죠. 이들을 지배파충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이국류가 지배파충류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트라이아스기 말에는 5대 대멸종 중 네 번째 대멸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대멸종인 페른기 대멸종이 나타난 직후 이어지는 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연이어서 대멸종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른기 대멸종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트라이아스기는 시기적으로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 기간을 말하게 되고, 이 당시 환경은 대멸종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가혹한 환경이었는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트라이아스기도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로 인해서 고온 건조한 기후를 나타나게 되죠. 이와 더불어서 대멸종의 촉발 원인이 되었던 지각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화산활동과 온실가스로 인해서 육지는 매우 덥고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대멸종의 영향으로 산성비가 내려서 육상의 식물들이 대량 멸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식물들이 멸종하자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이처럼 페른기 대멸종은 지구상의 생명의 90%가 멸종할 정도로 생명체들에게는 큰 위기였는데, 이 대멸종 이후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죠. 그 시기가 바로 이 트라이아스기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듯이 지구상의 이 생물체들은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적응하느냐가 이 지구의 지배자로 떠오를 수 있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페른기 대멸종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악조건의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이후 지구의 지배자로 떠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대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시 진화를 거듭해 나가게 됩니다. 지상의 지배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저산소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한 동물들이 지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지배파충류입니다. 오랫동안 대멸종이 없이 안정적인 생태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동식물들은 각자의 생존법으로 생태계의 질서를 만들게 되고, 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생태계에 군림하는 이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대멸종으로 인해서 그동안 생태계를 유지했던 질서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면서 생명체들에게는 생존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생태계의 지배자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페른기 대멸종도 육상 동물들에게는 새로운 생태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 악조건을 극복하게 됩니다. 트라이아스기 중반 무렵에는 이런 페른기 대멸종의 피해를 회복하면서 독창적인 생존 방법을 지닌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을 캄브리아기 폭발에 비유하여서 트라이아스기 폭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인 진화를 통해서도 이 악조건을 극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낮은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매우 숨이 차는
호흡의 방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냥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생존 방식 같아 보였고, 때문에 덩치가 큰 사지형 척추동물들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면서 몸에 갑옷을 입는 형태로 진화를 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파충류 중의 일부는 이들과는 다른 진취적인 방식으로 이 악조건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지배파충류입니다. 이국류에 속하는 이 지배파충류를 단국류와 비교하여 살펴보게 되면 배온성 동물이었기 때문에 외부 기온에 따라서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외부 기온이 높으면 체온을 높여서 대사활동을 돕고, 외부 기온이 낮으면 천천히 대사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온이라는 환경이 악조건이긴 하였지만 극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조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이 지배파충류들은 이국류로서 지금의 조류와 같이 체내의 노폐물을 액체 상태의 소변이 아닌 걸쭉한 반죽의 형태의 요산으로 배출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 없었으므로 건조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산소 환경을 이국류 중에 일부가 극복하면서 이 지배파충류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지배파충류는 매우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저산소 환경을 극복하였는데, 그 방법이 이족보행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족보행에 성공한 경우는 2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배파충류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였죠. 그만큼 매우 독창적인 생존 방법이 이족보행이었는데, 이 지배파충류가 이족보행을 시도한 이유를 알아보게 되면, 이 당시 이국류의 모습은 지금의 악어의 모습이나 동화뱀처럼 다리가 몸통의 옆에서 나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형태의 파충류였는데, 이 때문에 걸을 때마다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뒤뚱뒤뚱 걸었기 때문에 이 다리에 의해서 몸통이 짓눌리게 되고, 이 압박에 의해서 호흡이 방해를 받게 되는 캐리어의 구속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캐리어의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국류처럼 다리가 몸통에서 밑으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면 걸을 때 캐리어의 구속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겠지만, 다리가 몸통에서 옆으로 난 이국류들은 캐리어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때문에 이국류 중에 일부인 지배파충류는 캐리어의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생존 방법이 이족보행입니다. 당시는 지구가 열기로 가득한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이 외온성 동물들인 파충류는 소화 흡수에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 없었으므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국류에 비해서 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로 보다 원활한 호흡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족보행입니다. 상체를 들어올리고 2발로 지탱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캐리어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호흡이 원활해지게 되자 신속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족보행으로 캐리어의 구속을 극복하고 원활한 호흡을 바탕으로 육상의 지배자로 도약하게 되는 이국류가 바로 이 지배파충류입니다. 당시 생태계는 이렇게 악조건의 환경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사지동물처럼 육중한 동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뛰어다니기는커녕 겨우 움직이기만 해도 숨이 벅찼던 시기였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족보행을 통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게 되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날쌘돌이 같은 지배파충류가 등장하게 되자 단숨에 이들이 육상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트라이아스기 후기는 이렇게 등장한 지배파충류에 의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아스기 말에 다시 한번 대멸종의 위기가 닥치게 되죠. 트라이아스기 말에 나타난 4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페른기 말에 나타난 3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이 4번째 대멸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3번째 대멸종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륙 판게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지각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화산활동과 메탄 분출에 의한 지구 열대화가 직접적인 세 번째 대멸종의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요약하면 이 네 번째 대멸종도 세 번째 대멸종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지각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멸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 번째 대멸종은 초대륙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최악의 대멸종이었다고 한다면 네 번째 대멸종은 초대륙 판게아가 분열되면서 나타난 5대 대멸종 중 가장 미약한 대멸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5대양 6대주로 대륙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초대륙이 언젠가는 분할되어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그것이 언제냐? 트라이아스기 말에 나타난 이 시기였던 것이죠. 세 번째 대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초대륙 형성 과정에 있다면 네 번째 대멸종은 초대륙 분열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멸종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그 과정은 세 번째 대멸종과 마찬가지로 지각운동의 발생으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유독가스와 산성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게 되고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세 번째 대멸종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대멸종과 비교하였을 때 그 강도가 약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네 번째 대멸종이 5대 대멸종 중에 경미하다곤 하나 생태계 절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제한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이러한 악천후 환경에 적응을 하였던 동물들에게는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 생태계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지배파충류입니다. 이 지배파충류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공룡으로 진화하게 되고 이후는 공룡이 지배하는 중생대의 두 번째 시기인 쥐라기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죠. 한편 지배자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된 단국류는 트라이아스기 말에 되면 포유류로 진화하여서 생태계 강자들을 피해서 작은 덩치로 숨어 사는 생활을 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후는 공룡이 지배자가 된 육상에서 다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생존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트라이아스기는 페른기 대멸종의 충격을 회복하면서 이국류 중 지배파충류가 공룡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생대 두 번째 시기인 쥐라기가 되면 공룡이 본격적으로 육상의 지배자로 활동하게 되죠. 이 쥐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